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류의 수업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름의 연구에 연달 같으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적어도 3, 4등급은 학습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못해서야 이것이 어떻게 교육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의 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류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법이라 그 말이죠. 자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그 자기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해낸 수업의 방법,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표준적인 수업의 방법,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수련을 해서 그 수업의 기술에 여러 가지 레퍼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있는 수업 기술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가 교재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력을 보장할 수가 있다. 결국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력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소 필요한이고 공통 필수의 내용의 학습만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책임이 교사들한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표준화되어 있는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이 있다. 이것을 습득해서 교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학습하지 아니한 선생님들은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비유하면은 의사가 자기 방법으로 환자 치료한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환자 치료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하느냐? 표준 처방이라고 하는 아주 표준화된 치료 방법, 기술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럼 그 표준화된 치료 방법, 기술은 누가 만드냐? 그야말로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가들이 법률이 정한 일정 수의 환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표준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참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까지 다 알도록 금방 그것을 일반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은 바로 그 표준화된 표준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방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직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법률가도 어쩌습니까?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맘대로 합니까? 자기 맘대로 합니까? 절대로 그렇죠. 법대로 하죠. 법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하는 직업을,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는 직업을 가르쳐서 전문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직을 분류해놨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직으로 분류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의사나 법률가나 목사나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교사들도 전문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은 자기류로 수업하면 안 된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류로 한다면 이것은 전문직이 아니다면, 의사가 자기 방법으로 치료한 것과 똑같다고. 목사가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막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류의 수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류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류의 수업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내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발문하면 애기들이 조용하고 거수하고, 선생님이 지명하고, 그리고 지명받은 아이가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정답,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면 칭찬받고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발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에 이 발표가 오답일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답이라고 하는 걸 신호를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고개를 깨우는다든지 어린이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신호를 보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아까 손 들었더니 또 손 든다고. 그리고 그 중에 지명받고 그놈이 발표하고, 정답이면은 아까와 같이 지나가고, 오답이면은 또 선생님이 신호하면 또 손 들고,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자기류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말하자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법칙에는, 수업의 기술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그 기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발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발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곧바로 가르쳐 주어 버리지 아니하고 일단 어린이들에게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머릿속에 마련되어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했을 경우에는 칭찬하고, 오답했을 경우에는 오답한 어린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틀렸다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조용히 그냥 그런데 맞으면 아무런 코멘트 없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버리고 다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아주 큰 상처를 입는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또 꾸지람을 듣는다든가, 그것은 아직은 나에 대한, 선생님이 꾸지람한 것은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나를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나 말이야. 그러니까 꾸지람하시나 말이야. 공부 잘해서 그런데 네가 왜 이러냐 하고 꾸지람하시나 말이야. 그래서 그 꾸지람을 듣고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꾸지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조용히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러하다시피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조용히 버려본다면, 이것은 당사자에게는, 발표한 어린이 당사자에게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시당해 버린 것입니다. 무시당한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나를 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꾸지람 듣는 것은 아직은 선생님이 나에 대한 애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니 무시당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의 안중에 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는다. 나는 그 많은 수업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시당해버린 어린이들이 정말 눈물 흘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주먹을 쥐고 책상을 탁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욕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비구는 태어날 때부터서 그런 비구는 없다. 무엇입니까?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애기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주거니 했기 때문에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같다고. 자, 이제 이쯤 되면 어쩌겠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그 방법으로 그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의사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심진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이 수업이라는 행위를 잘 보면은요, 결국 심진이 일으키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진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석거리고 찝쩍거리고 꼬드기고,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는 일, 이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교수 행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진이라는 말은 마음의 지진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석거리고 찝쩍거리고 꼬드긴다는 이 말을 이렇게 마음의 지진이라는 말, 심진이라는 말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 스스로 행하고 사고하는가? 심진이 일어났을 때 활동하고 사고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진이 일어나도록 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관점이 아닌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심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심진을 일으키는 장치. 장치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만을 테마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심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장치를 않고서는 심진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이 심진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 결국은 어떤 경우에 심진을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고 책상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이 떨어뜨리게 생겼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조금 밀어넣습니다. 보통 사람은 밀어넣는다 이 말이죠. 어찌해서 그랬을까요? 심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컵을 안으로 밀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치솟아 오르도록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의 심진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진이란 교사가 뜻하는 대로, 교사가 원하는 때 제대로 심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랬다시피 장치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추운 겨울날 이 어린이가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어린이는 이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 문 열어놓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결국은 닫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닫으라고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은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추워서 안 되겠다 해서 닫은 것입니다. 결국은 심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재에 알맞은 장치를 해야 된다. 교재에 알맞은 장치를 했을 때에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3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은 뿌리 덕분에 벽에 잘 달라붙는다 하고 여기 사진도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담쟁이 덩굴은 뿌리 덕분에 벽에 잘 달라붙는다 하고 김진옥 씨가 쓴 글입니다. 이 김진옥 씨가 쓴 이 제목의 글이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조금 얘기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이 경우에 이 교재를 다루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교재를 다룰 때에 뭘 다루냐고 하면 담쟁이 덩굴의 뿌리를 다루는, 이 담쟁이 덩굴의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식물학적 지식을 다룬다. 여기는 분명히 식물학적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어떻게 해서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느냐 그러면 뿌리 덕분이다. 이 뿌리에 보면은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5개의 문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교재를 가지고 담쟁이 덩굴의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식물학적 지식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학년 교과서에 이 교재가 실린 것은 식물학적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설명문에 짜인, 설명문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설명문이라는 것은 이 설명자가, 설명하는 사람이 뭔가를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주장이 그대로 독자들이 100% 그대로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글 쓰는 규칙이 있다고 말해요. 글 쓰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문의 구조가 따로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3학년 나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설명문의 짜임, 다시 말해 설명문의 구조가 잘 갖추어진 설명문이 선택돼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담쟁이 덩굴 뿌리에 대한 식물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설명문의 짜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설명문의 짜임의 일반적인 법칙,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습을 한 나머지 덩굴에 말하자면 담쟁이 덩굴의 뿌리에 대한 지식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목표나 목적해서 이 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어쨌든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라도 3학년 어린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발견해낼 수, 찾아낼 수 있도록 이 글이 그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것을 지도할 때에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지금 선생님은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가르치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어떤 장치를 해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학습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교사라는 것은 내가 늘 말합니다만 교사라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교사가 어떤 의도가 있죠. 네, 이 수업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로 교육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어린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원할 때 교사가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어린이들은 아주 좀 맞게 하고 싶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어린이들은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관심도 흥미도 없어요. 그런 어린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저것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저걸 내가 기원히 알아야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이나 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꾀하는 일. 이것이 교사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교재의 장치를 어린이들이 아까 같이 컵에 있는 물컵을 저 안으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밀어넣는 것처럼 이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어린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장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장치를 해야 했을 때 이 설명문의 구조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될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교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 그럼 어떻게 이 교재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 교사가 만든 이 교재를 다룹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만든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저 설명문의 짜임을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쉬운 문장부터서, 자, 우리 반의 씨름대회, 그래서
철수가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읽어보는 겁니다.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수철을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 대회를 하였습니다. 3학년 어린이가 이 글을 읽어보고요. 많은 어린이들이 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상하네요 하는 말을 던진 어린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미처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읽었던 어린이들이 무엇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 자기도 어디가 이상한가 그런 관점으로 읽어본단 말입니다. 읽어보니 대체 그런 관점으로 보니 그래서 철수가 이렇게 있고 오늘 우리 반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에 나와야 할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제일 끝에 있어야 할 글이 아닌 것 같아. 과연 그러네? 과연 이것이 이상하네?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 같네? 하고 의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장치를 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들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학습을 하고자 취미로 올려오는 욕구가 있다고 말이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짜쓰겠습니까? 그래서 옳다 인정해야 쓰겠죠.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어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런 것은 없죠. 3학년도 금방 그것을 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글을 전부 다 가나다 있으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가위를 줘서 가위로 자르게 합니다.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잘못 잘랐다. 가위로 이렇게 자르게 한단 말이야. 물론 제목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자른 것을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제목은 물론 제일 위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 세 문단을 이렇게 놓고서 책상 위에다 놓고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봐갖고 이거 그래서는 뭔가 뒤로 가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본다. 이렇게도 해보고 읽어보고 또 이것이 제일 앞에 와야 쓰겠다 싶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것이 맞겠다 하고 각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원할 때 원하는 학습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가지고 아까와 같이 순서가 틀린 문단이 순서가 틀린 그런 글을 줘가지고 이와 같은 자르는 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죠. 감각기관을 움직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다 놓고 이것을 이리 놔봤다 저리 놔봤다 하고 순서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그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은 공부하러 되겠죠. 어째서 이 말이 제일 앞에 와야 됩니까? 어째서 이것이 제일 끝에 가야 됩니까? 어째서 이것은 가운데 해야 됩니까? 하고 여기서 논의가 되었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름대회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구나.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철수가 우리 반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결론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결국에 가서는 철수가 씨름왕이 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쓰겠다. 그리고 여기는 독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사실 이렇게 쌓여있구나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공부할 그래 놓은 다음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면은 하고
이해가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설명문의 짜임을 이 글을 통해서 완전하게 알게 되고, 단지 여기는 처음, 끝이 있고 가운데가 여기는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여기는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결론을 독자가 더 확실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을 뿐입니다. 설명문의 짜임은 이 경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설명문의 짜임을 지도할 때에 아까와 같이 이러한 장치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학습하기 쉽도록, 다시 말하면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을 쉽게 가지고 스스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고해서 찾아내도록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장치,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하도록 하는 장치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치 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